3분 드리겠습니다. 그 정리해서 문단번호 붙이고 읽으시고 1번 문제까지 풀어. 지금. 장난치지 말고. 다 읽고 이제 정리하면서 1번 문제까지 치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문도지 90페이지. 일번 문제까지 푸는 거야. 자, 그 푸셨으면은 같이 좀 봅시다. 아직 읽고 있나? 네. 그래도 보셔야 합니다. 원래 제한된 시간 내에서 푸는 걸 연습하는 거야. 이게 비문학 내가 늘 말했지만 그 지문이 일단 길이가 좀 있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해서 뽑아내서 그걸 어떻게 문제에 사용하는가까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분야가 뭐야? 과학이지. 과학은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까? 내가 읽은 것처럼. 뭐가 나올까? 과학은. 과학식. 그치. 과학적 원리 같은 게 자주 나와요. 과학적 원리가. 근데 그 과학적 원리가 또 어떻게 밝혀져? 그러니까 어떻게 밝혀? 수학적 원리라고 하지 않을래? 과학적 원리라는 건 어떻게 밝혀져? 보통 실험 과정이 나와요. 실험 과정이. 실험을 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야, 이야기가. 그럼 실험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 설명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 인과가 주로 나온다. 그럼 인과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정보량들을 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게 과학 지문이 가진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자고. 제목이 있으니까 보자면 사우나가 목욕물보다 덜 뜨거운 이유. 그렇다는 건 뭐 온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일단 보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 시작하자마자 일단 문단 번호를 적을래.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게 습관을 탄다고 생각해. 내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냥 정리하는 겸, 이거는 문단 5개짜리 글이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주요 내용은 어디 나온다고? 춤.
처음에 주제가 나온다고 화제가. 그래야 글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안 걸 모르니까. 그럼 보자. 과학자들이 열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래요. 첫째 문단의 첫째 줄에 뭐가 나왔어? 열에 대한 탐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중심 화제의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너네가 보는데 17세기 이후라는 시간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뒤에 여기서 바로 붙지 말고 17세기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시대가 나오면은 그때 얘가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비교하는 통시적 관점으로 가면은 그게 중요한데 지금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 더 읽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지. 처음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열의 근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로 생각하여 그것을 열수로 불렀다. 첫째 문단에 나오는 저 따옴표 있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왜? 너네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거란 얘기잖아요. 이 열소라는 애. 열소 내가 쳐줄까? 열소라는 애가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를 열소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즉 열의 이동을 열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얘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지. 이 기억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열이 열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이론을 열소설이라고 한다. A는 B다. 의 방법. 열소설의 정의가 뭐라고? 옆에 있는 얘라고. 열이 열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이론인 거야. 이게 정의인 거지, 정의. 얘도 정의인 거지. 첫째 문단에 이런 식으로 따옴표 겸 정의 설명이 주로 나옵니다. 왜? 모르는 개념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1문단은 뭐 해다는 거? 열소설이란 게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열소설이 모르니까 열소가 뭔지 설명해 준 거.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그냥 보자. 그러나 역점 나오네. 열소설에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긴대요. 몇 가지 의문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따지자면 안 좋은 거겠지, 이 흐름상. 그럼 어떤 의문이 있는지 보자고. 우선 물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열소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왜? 열소는 열을 가진 작은 알갱이니까. 그럴 경우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체의 질량이 증가해야 된답니다. 이거 이유를 알겠어? 알갱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알갱이라는 건 뭐야? 존재한다는 거지. 존재하는 모든 거는 질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열소가 늘면은 당연히 질량도 늘어야 돼. 근데 늘어 안 늘어? 하지만 실생활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질량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 여기가 이제 의문 1인 거죠. 첫 번째 의문. 온도가 늘면 열소가 늘어서 질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질량 증가가 관찰되는데 안 돼. 그럼 열소 이거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첫 번째. 그다음 또한 자 플러스로 말의 힘을 이용해 드릴을 돌려서 쇠기둥을 깎을 때 쇠기둥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올라갔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열소가 애초에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기도 어렵다. 열이 발생했다는 것,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열소가 많아졌다는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 어때? 만약에 더 주변에서 이게 만약에 끌어당겨진 거야. 그럼 주변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자 말을 돌려. 드립을 그리는 게 좀 그런데. 드립 돌려. 깎아.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는데? 열이 올라가. 그럼 이게 열소가 있다면 이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 차가워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거. 그렇다면 어디선가 열소가 생긴 거라는 건데. 주변에서 빨려 들어간 게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생겨? 그게 의문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의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단은 뭐에 대한 거? 열소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몇 가지 의문이라는 거는 어떤 뭐 문제점 혹은 설명하는 데 있는 한계 같은 게 보인다는 거야. 뭔가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문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 속에서 이러한은 바로 앞에 나온 걸 가리키는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열의 정체를 밝힌 사람은 줄.
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너도 익숙하잖아. 그렇지? 단위로 나오는. 얼굴이 어, 잘나가는 그렇지. 줄은 물그릇 안에 회전 날개를 장치하고 날개와 연결된 줄을 떨어뜨리면 물속의 날개가 회전하는 실험 장치를 고안하였다. 아까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실험 과정이 나와요. 실험 과정. 그러면 이 과정 전체를 좀 묶어서 봐야겠지. 여기서 볼까? 여기서 과정이라고 하자. 그리고 추가 떨어져 회전 날개를 돌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관찰하여 여기 추가 떨어져서 회전 날개를 돌리면 뭐뭐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시험 과정은 인과라고 했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이걸 돌리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물체가 일을 하면, 일에 올라오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냈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것이 원인이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실험 과정이란 건 인과의 표현 방법이 잘 쓰인다는 거예요. 이까지가 이제 줄의 실험 과정이 되겠죠.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해돼? 과정 내용을 일일이 다 줄을 끌 수는 없어. 왜냐면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이게 과정인지 뭐 실험인지 아니면 뭐 이론인지 알 수가 없게 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 묻고 이렇게 따로 설명을 적어두는 게 더 간편합니다. 그게 쓰시고 그래서 자, 이 실험의 결과 뭐라 할 수 있었어? 이 실험은 열의 근원이 열소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임을 보여줬다는 거야. 이로 인해 열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라는 결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실험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을 때 1, 2, 3문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어떤 구조? 1문단에서 뭘 제시했어, 처음에? 여기 처음에 나오잖아, 처음에. 처음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열소라는 걸 떠올렸어. 근데 열소 사례는 문제가 있었어, 없어? 있었다는 거야. 이러면 넘어가. 처음에 그랬는데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점이 발생했어.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문제점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겠죠. 보완책을 만들거나. 그러면 뭘로? 새로운 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1, 2, 3문단은 이러한 흐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세운 이론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다시 보완하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지. 흐름이 이해돼? 여기 정리한 중이라고. 그럼 그 다음, 자, 3번 보자. 그렇다면, 온도란 무엇일까? 자, 여기서 너네 어떻게 표시했어? 지금 우리 1, 2, 3 동안 무슨 얘기했어? 열 얘기했어, 열. 열에 관한 거였어. 근데 열과 온도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화제가 나온다는 거야. 다른 화제야. 그러면 얘가 지금 화제 1번인 거고, 온도는 화제 2번이에요. 좀 특이하지. 보통 처음에 나오는 화제로 쭉 가게 되는데 사실 뭐 열과 온도는 떼기 힘든 부분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두 번째는 온도에 대한 얘기다. 덥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 역시 원자나 분자와 같은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온도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가 운동하는 격렬함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이거는 A는 B다. 이것도 정의죠. 온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온도가 높다는 것은 운동이 더 활발하다는 거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운동이 덜 활발하다는 거고, 운동량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진다는 거지. 그러므로 사실 그래서 이게 정리잖아. 온도는 여러 방향으로 운동하는 여러 입자들이 가진 격렬함의 평균값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대요.
얘는 대놓고 정이란 말 썼으니까 우리가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지. 여기 있지. 음. 그러니까 많이 움직일수록 온도가 높다 정도로 생각하면 깔끔하잖아. 여기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차가움과 뜨거움은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의문 같은 게 나오잖아. 비문학에서. 그럼 보통 자기가 해결을 해줘. 우리한테 냅다 물어보고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건 아니야. 얘가 해결을 해주겠지. 예컨대 예시. 이 예컨대나 예를 들어 뒤는 묶으라고요. 예시로. 45도의 목욕물은 상당히 뜨겁게 느껴지는 반면 60도의 사우나 안은 별로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열 에너지 유입량 및 유출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들어온 게 유입량인 거고 나가는 게 유출량이지. 무엇의? 열 에너지. 사우나 안의 온도가 목욕물의 온도보다 높아도 상대적으로 덜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게 나오면 여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다음 거. 수증기 분자 밀도가 물의 분자 밀도보다 1000분의 1 정도 낮아서 몸에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유입량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거 다음 거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그 이유지. 그치? 이게 그 이유야.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뭘 비교했어? 뭔 차이 때문이래? 분자 밀도 차이라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이유라고 설명했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뭔데? 밀도 차이라고. 그것만 알면 돼. 이걸 다 줄 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밀도 차이가 나면은 느껴지는 온도의 차이가 생긴다 정도 이해하면은 간단하다는 거지. 게다가 사우나 안에 있으면 우리 몸에서 땀으로 많은 수분이 빠져나오므로 열의 유출량도 많아져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있는 거는 내륙 일치 문제에서는 중요하긴 해. 근데 여기서는 사실 온도 얘기랑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지? 흐름상 그냥 이건 추가 정도, 게다가니까 플러스 요인 정도로 생각하자. 여기부터 시작할까? 이건 약간 이유 두 번째라고 하자, 그러면. 이유기 앞에 게 이유 1인 거지. 예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요 사우나가 목욕물보다 덜 뜨거운 이유를 쭉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마지막 내용을 정리만 할까? 분자의 이 밀도 차이. 그게 1번 이유. 그 다음에 열의 유출량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더 적게 느낀다. 사우나에서는. 그게 요 이유였습니다. 그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 과학적 지식이 원리가 많긴 한데 결국 우리가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리가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서 문제를 좀 봅시다. 1번 문제를 푸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번 문제 답 뭐야 그러면? 답만 맞추죠. 5번은 왜 틀렸어? 열에너지의 유입량이 더 많다. 맞아? 더 적대며. 그지? 사우나 안에 있을 때. 왜? 뭐 때문에? 이유까지 알아야지.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5번이었던 거고. 나머지 건 같이 봅시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문제를 볼 때 전제라는 걸 알아야 돼. 전제가 뭔데? 그러니까 뭔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고 정해둔 것이잖아. 그치? 미리 생각해둔 것이란 말이야. 그럼 기억 봐봐. 열은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한대. 기억 뭔데? 여기. 열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래. 열소가 많다는 건 온도가 어때? 고온이라고. 적은 곳은 저온이란 거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거지. 열소의 이동이란 게. 그럼 1번은 맞는 거고.
2번 어때? 모든 물질의 질량을 갖는다. 아까 했었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질 질량이 증가해야 돼. 왜? 열소가 증가하는 거고, 열소가 증가한다는 건 이 분자가 있다는 거야. 분자의 질량이 모이면 많아지는 거니까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번도 아닌 겁니다. 답이.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고. 다음 3번. 외부에서 열소가 유입되지 않으면 열소가 생길 수가 없다. 아까 우리가 그 화면적인 그 드릴 그림을 그려가면서 봤던 거 있지. 주변 온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 더 끌어다 왔으면 그 주변이 차가웠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었지. 그렇다면 건 생겨야 된다는 건데.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유입되지 않으면 열소가 생길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4번과 5번인데 답이 뭘까? 이 중에. 4번부터 보자고. 물질의 운동 에너지는 다른 상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거 사실 좀 대놓고 있긴 해. 그치? 위에 봐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전환될 수가 있어야 결론이 날 거 아니야? 그럼 4번은 맞는 거고 5번은 보자. 자, 미음. 온도는 여러 방향으로 운동하는 여러 입자들이 가진 병렬함의 평균값이래요. 병렬함의 평균값이라는 건 차이가 나, 안 나? 수치상 차이가 나니까 평균값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 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 봤을 때 동일한 물질을 구성한 입자들은 모두 일정한 속도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왜? 평균값이란 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음.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A와 같이 주장한 이유. 가스가 별로 뜨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대. 왜? 몸에 전달되는 열에너지 유입량이 일반적인 가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근데 유입량과 유출량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데? 밀도 차이. 그러면 몇 번? 2번. 2번. 이건 좀 쉬워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과학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있어? 이거. 그림 자료들이 있지. 그치? 그림 자료가 있다는 건 이 그림 자료를 해석하는 이론이 나온다는 거고, 내용에. 문제도 이걸 활용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계속. 그러니까 너네 똑같이 이거 3분 동안 읽어보시면서 뒤에 5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유튜브도 네.
엉치가 신걸 보시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보면 5번만 푸는 거야. 5번만. 내용 읽고 5번만. 시간 더 드려? 왜 그래가지고 이게 기술 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럼 뭐 같이 봐야지 뭐. 자,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이 내용 자체가 이 시각 자료에 좀 집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똑같이 일단 문제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1, 2, 그다음에 3, 4, 5 이렇게 나누고 1문 나왔지? 문단 5개. 그럼 1문단부터 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방식 중에는 큐와 스택이 있다. 이걸 보자마자 뭘 알 수 있어? 이 화제가 뭐라고? 처리 방식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방식. 이게 일단 그의 화제라는 거고, 그걸 뭘로 나눴어? 큐와 스택으로 나눴대요. 내가 앞으로 필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큐와 스택.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야. 근데 얘는 뭔데? 큐와 스택은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 방식에 따라 구분된답니다.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 방식은 둘을 구분하는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지, 기준. 그렇지. 그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데이터 처리 방식이란 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Q와 스택으로 나눴대. 이건 설명 방법 뭔데? 분표? 분석? 그 세 개 중에 뭐냐고. 세 개 다 뭔가 나누고 묶는 거잖아. 그 중에 뭘까? 뭐야?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아, 구분되는데 보이십니까? 이건 설명 방법 구분입니다.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너네 지금은 알아야 돼. 왜? 너네 이단원이 설명하는 그리기 있잖아. 설명 방법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구분이란 건 더 큰 덩어리를 기준에 따라서 하이어로 나누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구분이라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얘 지금 글 내내 무슨 얘기 할 거라고? Q의 얘기, 스택의 얘기 할 거라고. 그 얘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자, 첫 번째. Q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와요. 자, Q는 한쪽 끝인 리어에서 데이터가 입력되고 그 반대쪽 끝인 프론트에서만 삭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래. 그치? 그럼 뭘 봐야 돼? 이걸 같이 봐요. 그림자를 같이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이해가. 그럼 봐봐. 한쪽 끝인 리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대. 데이터가 입력되는 건 저장이야, 삭제야? 저장이지. 얘가 이제 저장 방식이 저장이란 거고 삭제가 이루어진 건 삭제가 있다는 거지. 저장과 삭제에 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어디서 한대? 리어라는 것과 프런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밑에 리어와 프런트가 있잖아. 그럼 이 그림이 뭐에 대한 거겠어? Q를 설명한 그림이야. 이해돼? 지금 우리 그림을 참고하는 방법을 보는 거지. 근데 여기 리어에서 저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입력이 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서 저장이 되는 거고 프런트를 삭제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삭제가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이까지는 알겠어? 저장과 삭제. 그지? 그 다음 보자. 은행이나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를 갑자기 왜 얘기해? 지금 Q 얘기했잖아. Q가 뭔데? 컴퓨터 데이터 처리 방식인데 갑자기 은행 얘기를 왜 하냐? 예시를 든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예시. 가장 먼저 와서 줄에 앞분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뒤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 은행이 나고 다 줄 서본 경우 있을 테니까. 그렇다는 것. 입력과 저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입력을 어려운 거라고 순서대로 먼저 온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고. 그럼 삭제도 마찬가지로 먼저 온 순서대로 삭제가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예시를 든 거야. 이해돼? 근데 되게 예시가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줄 서는 거 생각할 거고 줄 선다는 거는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순서니까. 그지? 그럼 그다음 보자. QA 데이터가 입력되면 데이터는 입력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저장된답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그게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다운표 되는 거. 데이터의 저장 위치는 리어 포인터가 가리키는데요. 이게 뭐라고? 저장 위치라고. 저장 위치. 리어 포인터라는 애는 저장 위치다.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치? 그림에서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저장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비어있는 저장 공간에 처음으로 데이터 A가 입력된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할 거야. 그러면 리어 포인트는 첫 번째 칸을 가리키되고 그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된대요. 어디에다가? 지금 A, B, C, D 있는 것 중에 어디? 맨 처음 보면 어디에 저장돼? 맨 처음. 자, 리어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가 저장 위치래. 근데 여기가 비어있다고 생각해봐. 아예 비어있어. 그럼 이 A, B, C, D 중에 맨 처음 원에는 어디 저장될까? 리어 포인터가 저장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저장돼야 될까? 이게 없다고. 그럼 D잖아. 지금 이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야. 저는 모르는 그러다가 이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 순서대로 간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저장되겠지. 그럼 앞에 있는 애는 옮겨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럼 다시 보자. 그러면 리어 포인터는 첫 번째 칸에 가리게 되고 그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여기. 근데 새로운 데이터 B, C, D가 연속적으로 입력된다면 리어 포인터의 위치는 한 칸씩 뒤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점점 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앞에 있다가 이게 쭈르륵 가는 거지. 이해돼? 앞에 있다가 쭉 가요. 그래서 A, B, C, D의 순서대로 입력이 되면서 리어 포인터의 위치는 한 칸씩 뒤쪽으로 된답니다. 그럼 이걸 지금 구분해서 알아야 돼. 어떻게? 앞에 거는 저장 하나 될 때 얘기야. 저장 하나 될 때. 여기에 저장되고 끝! 이었어. 근데 뒤에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거 보니? 연속 저장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리어 포인터의 위치가 한 칸씩 뒤쪽으로 이동한다.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저장 하나 할 때는 그냥 그 끝? 거의 저장은 끝인데 사실 그렇잖아. 다음에 올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뒤로 밀린다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안 나온 프런트 포인터 빼고는 다 이해가 되시죠? 리어 여기가 줄선의 입구야 입구. 여기가 출구예요. 이해돼? 그리고 여기가 무슨 포인트? 입력 포인트니까 저장 포인트라. 저장 포인트.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 한편. 근데 한편은 역접이긴 한데 내가 뭐라 그랬어? 완전 반대라기보다는 화제 전환에 가깝죠. 근데 앞에 화제가 뭐였는데? Q의 무엇이었어? Q의 무엇? 저장 과정이었잖아. 그럼 뒤에는 무슨 얘기하겠어? 삭제 과정을 얘기하겠죠. 데이터의 삭제는 프런트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예요. 이건 위에서 이해를 하고 와서 좀 편하긴 해. 여기가 저장 포인트. 그럼 여기는 삭제 포인트라는 거야. 프런트 포인트는 저장, 삭제라는 거죠. 이 영상으로. 자, 저장된 데이터를 처음으로 삭제한다면 프런트 포인터는 첫 번째 칸에 가리게 되고 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그럼 자, A, B, C, D가 있어. 그럼 여기서 삭제할 거야. 뭐부터 삭제돼? A. 그치, A가 삭제된다는 거야.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또 연속과 하나가 나오죠. 연속적 삭제한다면 프런트 포인터 위치는 한 칸씩 뒤쪽으로 이동하며 차례대로 삭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리어 포인터랑 작동하는 방법은. 저장도 했어. 연속하면은 딱딱딱 밀리면서 A, B, C, D 해줘. 그럼 삭제는 어때? A 삭제했어. 연속 삭제. B, C, D 다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이해돼? 연속일 때는 이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저장과 삭제 둘 다 방식은 똑같다는 거야. 방식은 똑같아. 어떤 방식? 여기 예시에서 나온 방식. 줄 서는 방식이에요. 먼저 온 사람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와 달리는 뭔데? 이와 달리. 얘는 역점이지. 얘는 역점인데 얘는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편과 다르게. 근데 우리가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 Q의 저장과 삭제 얘기를 했어. 그럼 무슨 얘기 할까? 스택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스택은 어떤 특징이 있나 보자.
스택은 여기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택이란 건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저장된 데이터가 가장 나중에 삭제가 된답니다. 이거는 스택의 특징이자 동시에 뭐이기도 해? Q는 아까 뭐라고 했어? Q는 들어가는 것하고 나오는 게 다 달라. 다르지? 입구 출구가 따로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진대. 저장과 삭제가 입구와 출구와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Q와 스택의 차이점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적어놓죠. Q와의 차이점. 이까지 흐름 이해돼? 지금 Q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지? 저장과 삭제. 그 다음 스택은 차이점이 있대.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거 보자. 한쪽만 열려있는 길쭉한 통에 책을 보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예시가 나오는 거지. 가장 먼저 넣은 책은 바닥에 깔리고 가장 나중에 넣은 책은 위쪽에 위치하여 다시 책을 꺼내려 한다면 가장 나중에 넣은 책부터 차례대로 꺼내야 한다. 이거. 이거는 약간 많은 선생님이 든 예시긴 한데 내가 좋아가지고 들고 온 게 있거든. 너네가 하는 거 중에 비교하는 게 하나잖아. 너네 뭘 해? 자, 학원에 오는 순서를 뭘 내요? 자, 과제 내세요 해가지고 과제를 쌌지. 그지? 과제가 쌓여. 그럼 내가 검사할 때 어디서부터 할까? 다 쌓이네. 위에서부터 하겠지. 그치? 근데 3교시 끝나고 하는 그 1대1 구술 있잖아? 그건 어떤 순서로 해? 먼저 온 순서대로 하지. 그 구술 테스트가 이 Q예요. Q. 먼저 온 순서대로. 근데 그 책이 쌓이는 건 스택이란 거야. 그럼 나중에 온 게 제일 먼저 없어지겠지. 그치?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책이 깔리기 때문에 이게 통이 있으면 이거 넣잖아? 그럼 맨 아래 있는 거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꾸시면 돼. 가장 늦게 넣은 것부터 다 꺼내야 돼. 그게 스택의 방식이란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보자. 스택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삭제되는 위치는 탑에 의해 결정이 된답니다. 자, 위에서는 리어 포인터와 프론트 포인터였는데 얘는 탑이야, 탑. 비어있는 저장 공간에 처음으로 데이터 A가 입력되면 탑은 가장 아래 칸을 가리키게 되고 그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한대. 자, 그럼 이거 비어있다고 쳐. 자, 비어있어, 없어. 맨 처음 저장한 탑의 위치 어디라고? 1, 2, 3, 4, 5 중에 어디일까? 탑 위치가. 다시 읽어보고. 처음으로 데이터가 A가 입력되면 탑은 가장 아래 칸이래. 그럼 자, A만 저장했다고 치자. 그럼 탑 위치가 어디여야 돼? 1번이라고. 1번. 여기 위치에. 여기 탑이란 말이야. 하나 있으면. 근데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B, C, D가 연속으로 입력된다면 또 이제 연속 나오죠. 앞처럼. 탑의 위치를 한 칸씩 위쪽으로 이동하며 차례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제일 늦게 저장한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A, B, C, D 4개 했잖아. 그래서 이 4번에 탑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돼? 리어 포인터와 프론트 포인트의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까지가 뭔데? 저장에 관한 거였어. 그 다음은 삭제에 삭제. 얘는 저장과 삭제를 한 문단 내에서 같이 해야겠다. 그럼 데이터의 삭제를 어떻게 하냐? 현재 탑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럼 A, B, C, D 중에 어느 거? D가 삭제가 된다. 맨 나중에 들어온 게 얘는 맨 처음 삭제가 되는 거지. 왜?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출구가 같으니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한다면 탑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차례대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삭제하는데 연속으로 되면은 얘가 점점 내려오면서 탑을 집에 지어가지고 탑이 이렇게 내려서 C에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면 탑은 다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5번 문제라 가지고 스포를 나중에 할 수가 없어서요. 5번 문제를 풀고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긴 해 그거. 아무튼 자 5번 문제는 뭐? 스택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삭제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걸 이 그림자를 보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돼 지금?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Q와 지금 스택이 다르다는 거야.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친절하게 돼 있는 예시 있잖아. 예시들이 굉장히 좋아 보면. 여기 그거 같지 않았니? 그래서 예시들 보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되고 정리를 아예 해버릴까? 5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 보세요. 4, 5, 6번 다 확인할 건데 4번 문제 있잖아.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있지. 그냥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오답을 한다고 하잖아. 나에게. 그럼 나머지 것들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잖아. 첫 번째, 큐에서의 데이터의 저장 위치는 프론트 포인터가 결정한다. 어디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어디서 찾아야 돼? 이걸 찾는다. 이게 옳고 그름을 알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 몇 번째 문단? 이 문단에 어디 있는데? 이 문단에서 데이터의 저장 위치는 뭐가? 리어 포인터가 결정한대요. 리어 포인터가. 여기 있잖아. 얘가 저장 위치라네. 그치. 근데 프론트 포인트는 뭔데? 삭제 위치죠.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삭제라고 고치든지. 그치. 아니면 이게 리어 포인트라고 하든지. 그치? 그럼 이게 1번이 답이 될 거고. 그럼 각자 몇 문단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고. 자, 2번. 큐에서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는 첫 번째 칸에 위치한답니다. 큐에서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 난 이게 어디 나와 있는지도.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우리가 파란색 가로로 묶어놓은데 거기 있지. 첫 번째 저장된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리어 포인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첫 번째 칸을 가리키고 그거를 다시 저장하게 되니까. 그지? 그럼 첫 번째 칸에 위치한다는 게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나만의 방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답을 할 때 너네가 일일이 쓰기도 힘들잖아. 파락 보고. 그럼 여기 있는 위치를 찾잖아. 만약에 이 문단에서. 그럼 난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뒤에 4번이잖아. 4번에 2번 보기에 관한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야. 이해돼? 어?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근거가 어디 있냐 라는 걸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본인이 이렇게 찾을 때, 본인이 찾을 때 내 방식이란 거지, 이런 건. 그 다음 자 3번 스택에서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는 가장 나중에 삭제된다. 이건 어디 있을까? 몇 번째 문단에 있을까? 스택 얘기니까 밑에 있겠네. 어디 있어? 어디 어디? 4번에 4번 문단에 첫 문장에 있지. 저장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가 가장 나중에 삭제된답니다. 여기서 찾았으니까 이것도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4번. 큐와 스택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된대요. 이건 어디 있어? 네. 아니, 그거 아니라고, 이거는. 이건 번호라고, 번호. 뒤에 있는 거. 2번 보기란 뜻이야. 4번 문제, 2번 보기. 그럼 첫 번째 문단에, 이러고 있죠.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익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럼 얘도, 그다음 5번. 스택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삭제되는 위치는 탑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 어디 있는데? 좌표 부르는 건데. 여기 있죠? 탑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저장과 삭제가. 그래서 이것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 내용 일치는 하나하나 근거를 찾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약간 교묘하게 바꾸거나 하는 기 때문에 자기가 안 적어두면 되게 헷갈려. 어디서 찾았지? 말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도 적어두면 좋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자, 5번에 가서 데이터를 저장 및 삭제하려고 할 때 4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에 A, B, C를 차례로 입력했다가 연속으로 입력했다는 얘기지 이거. 그 다음에 한 개의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D를 입력하는 거야. 그럼 저장, 삭제, 저장 순서란 거예요. 저장, 삭제, 저장 순서라는 거. 이때 Q의 프론트 포인터, 리어 포인터는 각각 F랑 R로 표시하고 스택의 탑은 이 탑, TOP로 표시한다 라는 거. 그럼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내가 아까 5번까지 풀어보라고 했잖아. 3분 내에. 그럼 봐봐. 일단 하나 걸러줘야 될 게 뭐야? 딱 봐도 아닌 거 하나 걸러야지. 3번, 4번.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니, 가장 틀린 거. 더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 아니, 나만 이상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얘네 뭐냐고, 왜 붙어 있냐고. 이런 거 먼저 난리 난 거야. 얘는 누구도 아니잖아. 왜?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난리고. 그럼 자, 1, 2, 3, 4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해보자고. 자, Q의 방식은 뭐라고?
저장을 이쪽에서 해, 이쪽에서 해. 오른쪽에 왼쪽이야. 그렇죠. 오른쪽이지. 이 리어 포인터. 여기서 저장이 되죠. 그럼 자, ABC를 저장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예 그려서 해보죠. 우리가 새로운 그래 봐요. 이게 이해하기는 제일 좋아.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 그럼 자, 빈 공간에 ABC를 차례대로 저장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이게 아래로 치고. 어떻게 돼? ABC. ABC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순서대로 저장해서 리어포인터 여기까지 갔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삭제한대. 그럼 A를 지워. A가 없어져. 삭제하고. 그다음 D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B, C가 되게 밀리겠지? B, C, D 순서로 되는 게 맞겠죠? 그치? 그럼 사실상 얘는 네 칸이 아니라 칸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지?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 여기서 들어와서 졸로 나가니까. 잠깐만. 플러스 포인트 삭제인데 연속 삭제가 아니지. 연속 삭제할 때 뒤로 움직인다고 했지. 근데 얘는 하나 삭제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답이 되고 세 개일 경우에 생각해. 세 개일 경우는. 자, 스택일 경우에 탑은 원래 어디에 있어? 밑에 있겠지. 그래,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 맨 처음에. 맨 처음 밑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자, A, B, C 차례대로 입력했대. 그럼 자, A, B, C가 되겠죠? 이때 탑의 포인트 위치는 어디야? C겠죠. 여기가 포인트 위치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하나를 삭제한대. 그럼 어떻게 돼? 자, A, B, C 중에 어느 걸 삭제해야 돼? C가 없어지겠죠. 얘는 맨 위에 거부터 없어지니까. 없어져. 그 다음에 D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러면, 자, 2번은 왜 틀렸는데? A를 지우면 안 되고 C가 먼저 삭제되는데 얘는 나중에 저장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이거 4번은 왜 틀렸어? 탑 위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속 삭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위치하고 거기에 다시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내려와 버렸으니까 얘는 여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된다 라는 거. 그럼 어느 정도 그림 그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까지 많이 풀 좀 뭐. 이번 푼 김에. 이건 되게 간단해. 너네도 할 수 있어. 바로. 자, 기업과 니은. 메시지함이 가득 차면 오래된 메시지를 삭제한대. 먼저 들어온 것부터 삭제하는 거. Q. 그 다음에, 난 사실 니은에 있는 예시가 되게 새롭다고 생각했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으면은 그 전에 거잖아. 제일 최근의 거를 삭제한다는 느낌인 거야.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이게 스태그 예시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신한 예시가 아닌가.